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지진이 원전 주변 지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CCTV가 휘청거리고 도로가 흔들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지진으로 월성원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만 킬로 던지는 것 같아요. 흔들흔들 하더라고.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람들 막 튀어나왔어요. 최근 3년간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200여 건 가운데 경주와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41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국감 결과 원전 주변 지역 지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과제 수십여 건 가운데 원전 지역 지진 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잖아요. 저희 국회에도 보고가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 국립기상과학원은 관련 업무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나눠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걸 하고 그 지점에 대한 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은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과 같은 지질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술원에 물어보면 그건 기상청에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다고 하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물어보면 그건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 완전히 사각지대인데 그럼 그건 누가 합니까? 또 지진 관측 장비 고장도 지난해 110여 건, 올해 상반기에는 30여 건이나 발생하는 등 지진 측정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잇따르는 경북 지역에서만 무려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만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한수원 자사고 경주 설립이 최종 무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오늘 낮 경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18일 자사고 설립은 한수원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설립 계획은 취소하고 당초 계획됐던 800여 원의 예산을 경주시가 희망하는 대안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방패장 유치 조건으로 한수원이 자사고 설립을 약속해놓고 뒤늦게 약속을 어긴 상황이 되면서 경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 사장은 오후에는 영덕을 방문해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지원전 건설 추진 현황 및 영덕 지역 제안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 규모가 모두 1,3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더 매긴 세금이 모두 1,372억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094억 원을 차지했고 과다 부과액이 207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리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보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포항과 구미 등 6개 시군을 삼각벨트로 잇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신제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은 포항과 구미, 경산 등 3개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권역별로는 구미에 IT 모바일 분야, 경산과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포항엔 소프트웨어 산업이 육성됩니다. 오는 2019년까지 국비와 민간 자본 등 380억 원이 투입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은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창업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기술개발 프로그램 12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R&D 생태계 활성화 사업, 그리고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 혁신 네트워크 생태계 강화 사업,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0개 육성, 100여 개의 융합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급이 업그레이드된 다른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은 포항 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엔 구미 IT 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다음 달 2일엔 경산 대구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의 주요 세원 도시 중 구미와 경주의 세수가 감소하고 포항은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상걸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미시의 세수가 2.4% 감소하고 경주시는 17.2%나 줄었지만 포항은 2.7배나 늘었습니다. 류 의원은 경북의 세수 70%를 차지하는 구미, 포항, 경주의 주력 산업들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 관로가 동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계획을 놓고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상습 침수 구간인데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포항의 한 아파트.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용흥동과 죽도동 일대를 관통하게 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길 건너가 바로 원래 하수구 빼내고 큰 걸 저거 묻으면 3분의 1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물으면은 이제 원래 하수관이 좁아서 큰 걸로 교체한다. 이래 이제 거짓말하고 묻었는데. 주민들은 또 막무가내로 집 앞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는 죽도동 주민들을 상대로 3차례 설명회를 가졌지만 용흥동 주민들에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공사를 멈추고 새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당사자 간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자꾸 강행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용흥동 주민들과 죽도동 주민들과 그리고 KCC 토지 신탁과 협의하여 어떤 게 원만한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게. 하지만 포항시는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또 입주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된 부분은 시에도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저기서 변성이 있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공사 현장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일단 공사는 중단됐지만 하수관로 공사를 둘러싼 양측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1,735억 원을 들여 합리화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40년 안팎으로 오래된 포항제철소 3, 4 발전 설비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평균 발전량을 15% 정도 높이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가 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북은 선거구 2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영주시 당원협의회 당직자와 시민 등 40여 명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새누리당 경북도당 이한성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주를 문경 예천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경북 지역 다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영주를 같은 생활권인 봉화와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한성 위원장 명의로 된 임명장을 집어던지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격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것에 대한 사죄와 도당 위원장 측에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현재 15개에서 13개로 2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성 도당 위원장은 이런 예상을 토대로 영주를 문경 예천과 합치고 상주를 군위 의성 청송과 묶고
청도를 경산에서 떼내서 영천과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통폐합 지역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충족되는 선거구에 갖다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원칙이. 또 가급적 선거구를 흔들면 안 돼요, 또. 누가 보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주 지역구의 장윤석 의원은 한 석만 줄여야 한다며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4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산, 청도, 분구를 통해서 1석을 살리는 길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다음 달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한 경북 지역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지역민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항 북구에 출마할 예정인 허명환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건 교수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복당 방해 중단과 공정한 여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허 교수는 당협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이유로 새누리당 재입당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중앙당에 직접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입당 방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모 신문기사가 제20대 총선 예상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서 현역 포함 2명만으로 대상자를 제한해 불이익을 봤다며 선관위의 공정성 위반 및 시정을 심의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지역 경제 현안 보고서에서 포항의 철강산업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내 철강 수요가 7년째 제자리인데 중국 등 수입 철강제가 내수 시장을 41%나 잠식했다며 철강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중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철강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징수 유예 등을 요구했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출 강화 등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가 인도를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양벌 규정을 적용해 운전자와 함께 고용주까지 처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포항시 상도동 일대에서 배달 이륜차 인도 주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 온 이 씨를 단속하고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 황 모 씨도 인도 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안전교육을 받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함께 처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새누리당 경주시 당원협의회가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하면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해 경찰이 3차례나 출동한 것에 대해 해당 당협과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서 음주와 흡연, 고성 방가를 일삼아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행사에 참석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하늘은 쾌청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되겠는데요.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햇빛은 포근하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17도로 여전히 서늘하겠는데요. 출근하실 때 겉옷을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요즘 공기는 깨끗하지만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 메마른 날씨 속에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 14도, 포항 17도, 경주 1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면서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는 대체로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구름은 조금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25 전쟁 제65주년 형산강 도하작전 전승기념 행사가 오늘 포항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형산강 전투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의 넋을 기린 뒤 6.25 참전 노병을 축하하고 표창했습니다. 형산강 전투는 1950년 8월에서 9월 44일간 전투에서 국군 2,301명이 전사한 격전지로 9월 19일 도하작전이 성공함으로써 포항 탈환과 압록강 진격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